사이다 무비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맞선 상대를 소개받았다.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할 나이 아니니? 선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맞선? 글쎄, 난 별로 안 당기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렇긴 하죠. 그렇게 해서 나는 맞선이란 걸 보게 되었다. 맞선이라고는 하지만 중매자나 부모님 없이 당사자들끼리만 심플하게 만나기로 했다. 내 나이도 어느덧 30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고 맞선도 꼭 나쁠 것 같지는 않아서 한번 나가보기로 했다. 상대는 40대 초반에 직업은 의사. 첫인상은 키도 크고 얼굴도 그만하면 잘생긴 편이었고 성격도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왜 아직 독신이지? 하는 생각이 절로 될 정도로 좋은 느낌을 받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 승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젊은 층이 많이 가는 밝은 분위기의 카페로 들어갔다. 이진상 씨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약간 독특한 사람이었지만 의사고 엘리트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려니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뇌구조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나름대로 이해를 했다. 우선 주문을 하려고 메뉴를 고르다가 커플 코스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정하고 전체, 수프, 디저트는 같은 걸로 2인분, 파스타는 각자 다른 걸 고르고 S사이즈 피자를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기로 했다. 피자는 토마토 소스가 들어간 걸로 하자고 둘이 정했고 그래서 나는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 말고 바질 아니면 크림 소스로 할까봐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페스카토렌가 뭔가 하는 토마토 소스 파스타가 맛있다고 진상씨가 말했다. 진상씨도 토마토 소스 파스타로 할 거라며 그렇게 말했다. 웬 간소? 아니, 근데 저는 이것저것 다른 맛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자 아니는 빼고 근데도 빼고 네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다. 헐. 승미씨는 제 말에 항상 네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라고.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자동 반사적으로 아니 저게 라고 대답이 나가면 곧바로 네 하라니까 이라며 야단을 쳤다. 그런 식의 대화법은 내가 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됐다. 내가 네라고 대답하면 흡족한 얼굴로 웃음을 띠고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래야 돼?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얼른 밥이나 먹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온 이진상 씨는 이미 우리 두 사람이 연인 사이에 주종관계가 확립된 것처럼 굴었다. 식사 후에 뭘 할 건지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당연히 내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경계심이 발동한 상태였고 절대로 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호출이 와서요 라고 둘러대고 그 자리를 황급히 빠져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내 생각을 전달한 후 그쪽에 내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충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대체 그 사람 뭐야?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충격과 공포로 몸서리를 쳤지만 거절의 뜻을 분명히 전했고 연락처도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다음날 회사로 전화가 걸려왔다. 내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회사 이름을 말했던 게 실수였다. 처음엔 좋은 분위기였고 맞선 자리에서 직업이나 직장을 숨긴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보니 그만. 하지만 지금은 그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이진상 씨는 회사로 전화를 걸어 네, 저는 하늘클리닉 이진상 전문인데요 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를 찾았고 그러자 전화를 받은 동료가 어디 아픈 거냐? 왜 의사가 직접 회사까지 전화를 하냐? 괜찮은 거냐? 호들갑을 떨면서 전화가 온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뭐라 변명할 말도 찾지 못하고 그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진상 씨는 내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다음 주에 내가 시간이 좀 비니까 같이 영화나 보러 가자. 그러고 나서 밥이나 같이 먹지 뭐 라고 말했다. 나는 지난번 레스토랑 일이 떠올라서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았다.
일단은 그날은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한 후 다른 날을 잡아서 지인도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거절을 하자고 결심을 한 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쪽 말에 네네 하면서 고분고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유로운 게 좋거든요. 제가 또 먹고 싶은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사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진상 씨는 살며시 웃으며 나를 향해 네 라고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걱정 마요. 라고 했다. 대체 뭘 걱정 말라는 건지. 그런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 남자의 태도에 소름이 끼쳤다. 옆에 있던 지인도 그 남자의 말에 나와 똑같이 놀라며 무슨 그런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 라고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나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었다. 이진상 씨는 혼자서 계속 너라면 내 말에 잘 따를 수 있을 거야. 너하고 얘기하면서 이 여자라면 문제 없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 그런 자신의 참말을 할 때에는 너무 억울해서 울고 싶은 기분까지 들었다. 전 정말 아니에요. 저랑은 안 맞아요. 라고 계속해서 항변했다. 하지만 이진상 씨는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 마. 나만 믿어. 그럼 내가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어렵지 않아. 내 말만 들으면 넌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했다. 중매에 나선 지인도 자기가 중매를 했지만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면서 그 사람의 본성을 그제야 안 것 같았다. 아쉽지만 서로 생각도 다르고 이번엔 인연이 아니었던 걸로 라고 말하며 자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겁내지 말고 그냥 나를 믿고 맡기고 따라오면 돼. 라면서 자기 주장만 계속했다. 답도 없이 그런 식의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전적으로 순종하라, 내 말만 따르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어질어질하게 맴돌며 이러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저는 제 생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라고 처음엔 강하게 반감을 표시했지만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 승리 씨의 복잡한 마음도 그냥 단순하게 내 말에 네 하고 나면 내 말에 따르는 게 더 편해질 거야. 라고. 이 남자 대체 뭐야? 진짜 엽기적이야.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란 생각에 더욱 두려웠다. 결국 지인이 나서서 나를 먼저 돌려보냈고 자기가 알아듣게 말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설마 다시 볼 일은 없겠지 하고 일단 안심했다. 하지만 며칠 후 퇴근해서 집에 오니 집 앞에서 이진상 씨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공포를 느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번 맞서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나는 최대한 이진상 씨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사람은 가볍게 웃으며 내 여자친구 집이 어딘지 알아보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 그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 싫어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계속 자기 비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날 믿어. 내가 널 가르칠 테니까. 너는 네 하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나는 네 하고 순종적이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라면서 내 쪽으로 걸어왔다. 저 사람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괜히 맞선은 본다고 해서 이게 무슨 꼴이야. 맞선을 보겠다고 가볍게 대답했던 게 정말 후회됐다. 직장도 알고 이제 집마저 알아버렸는데 어떡해. 맞선 본 사이에 스토커라고 신고해봤자 그걸 증명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런 생각이 들자 절망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지인에게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나 좀 구해줘요. 그 사람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뭐야? 집까지?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너 지금 집이야? 땡땡역에 있어요. 그 사람 피해서 숨어 있어요.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지인은 곧바로 나에게 와줬고 나는 지인 집으로 피신했다. 정말 미안해. 나도 그렇게 이상한 사람일 줄 몰랐어. 정말이야. 아니에요. 결국 나는 경찰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이진상 씨는 스토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제 여자친구는 아직 교육이 더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려고 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그 여자분은 당신하고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자 버럭 화를 내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그 여자를 여기로 데리고 와.
그럼 내 말이 맞다는 걸 금세 알 수 있을 테니까. 조사를 받으며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 한 명에게 폭행을 가했고 그로 인해 폭행죄가 추가되었다. 그뿐 아니라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병원에 알려지면서 근무하던 병원에서도 해고됐다고 한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일이 의사회에까지 알려지면서 재취업도 힘들어지자 의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완벽한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다시 없는 공포의 순간이었다. 지금은 내 주변에서 그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다. 지인은 내가 다시는 그런 이상한 사람 소개 안 할 거야. 어디 좋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게. 라고 신경 써줬지만 나는 두 번 다시 맞선 같은 건 보고 싶지 않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